그래도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신변 보호를 위해서 네,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먹고 잘 살아야 부탁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본에 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후쿠오카 현 최저임금을 일본으로 이제 돈 벌러 온다 이 마인드로 이제 많이 왔잖아요. 이제 돈 벌러 못 오죠. 우선이나 돌아가라 이런 데모를 많이 봤었거든요. 초대를 받았어. 거기 가겠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촬영 좀 많이 해가지고 한국 들어오잖아. 그러면 국정원 이런 데다가 네. 국위 선양하는 거니까 내가 또 간첩죄를 시키고. 예, 안녕하십니까. 쫑쫑걸음입니다. 아리가또. 기차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나 일본 누님들이 길을 알려주네요. 제가 후쿠오카에 있으면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한국인 친구인데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일본 취업에 대한 환상과 일본 생활에 대한 환상, 요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한 친구라서 일본에서 5년 6년 정도 이제 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현실적인 일본 생활, 일본 취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あれに乗れば あれに乗る博多南 하카타 미나미? 博多南 요거? 두 개다. 이 기차 아니라고 했는데 맞대. 자기들이 잘못 알았대. 신칸센. 요거 맞네. 와, 뭐야? 신칸센은 처음 타보는데 자리 없어. 노시? 다음에? ダメ 다음에 유연자들은 자리가 모르겠다. 그 친구는 후쿠오카에서 일을 하지만 후쿠오카 외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후쿠오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후쿠오카 살짝 외곽의 현지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이조부ですか? 아이스コーヒーですか? アイスコーヒー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友達か。友達。友達マイ友達。はい。for はい come. I wait. あ、はい大丈夫ですか? OK ですはい、ありがとう。はい커피 맛있다. 예, 여기 동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생은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일본에서 본인 느낀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본 생활에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되게 일정이 바빴는데 시간 내서 와줘가지고 쉬는 날 난 밥 먼저 먹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와, 고기 우동 맛있어 보인다. 야. 이거 뿌려 먹는 거야? 이건 고춧가루. 고춧가루요? 네, 매운 고춧가루 거죠. 한국 사람은 고춧가루. 맞아요. 외국 나가서 가장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 빨간 거 보면 눈 돌아가잖아. 맞아요. 이게 하나에 5,000원, 4,000원 이렇구나. 5,000원, 6,000원. 엄청 싸네. 맞아요. 로코 식품이구나. 로코 지역이라고. 외국어가 없죠. 외국어 맞아. 여행하면서 영어나 한국어 있는 집은 솔직히 좀 애매해. 아, 맛있다. 알겠습니다. 음료수 드세요. 한 잔 마시면서 오늘 궁금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왔고 촬영을 떠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뭐 사우나만 안 했지 다 했습니다. 호칭은 동생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얼굴은 이 친구가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저희가 뭐 나쁜 얘기나 너무 자극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먹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처음 온 게 언제죠? 제가 처음 온 게 2013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본에 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교 때문에 온 건가? 맞아요. 대학교 때문에 후쿠오카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그 다음 한국 돌아갔다가 다시
나고야에서 대학교 4년, 아, 나고야 4년, 후쿠오카 1년, 1년 그렇게 이제 생활했고 그 중간에는 약간 한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2년째 호텔 업계에서 프런트. 호텔 프런트 쪽에 계시고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 주위에 조금 내성적인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일본에서 취업하고 생활하기를 많이 꿈꿔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성적인 분들이 일본 취업에 대한 로망 이런 게 있는 걸 아는데 본인이 대학 생활을 할 때나 지금 직장 취업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사람 사는 것은 일단 똑같고요. 한국에서 힘들게 사시면은 일본 오셔도 똑같이 힘들게 살고, 한국에서 잘 살고 큰 문제 없으시면은 일본에서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한국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가 좀 도피 형식으로 처음에 일본에 왔다가 저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고생을 했다가 일본 와서 고생을 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성격이 네. 바뀌어가지고 뭐 그 덕분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듣기로는 일본은 각 지역마다 최저임금이나 급여 조건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호텔 업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18만 엔입니다. 그게 평균이고요. 그거보다 작을 수 있고 높을 수도 있긴 한데 18만 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으로 18만 엔을 받으려면 한 달에 근무를 어느 정도 해야지? 한국이랑 똑같아요. 근무하는 건 하루 8시간 8시간씩 주 5일.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네, 한국보다 급료가 좀 적어요. 여기 최저 시급이 그러면 얼마죠? 후쿠오카 현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엔으로 정했어요. 900엔. 그러면 한국보다도 낮은 거네. 네, 맞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으로 이제 돈 벌러 온다 이 마인드로 이제 많이 왔잖아요. 이제 돈 벌러 못 오죠. 한국이 많이 올라가긴 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후쿠오카 한정으로는 부산 서민이 후쿠오카 서민보다 더 잘 산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 같은 지역, 같은 레벨으로 봤을 때 한국에 만약에 부산 서면이 있다. 네. 그럼 후쿠오카에 부산 서면 비슷한 같은 규모의 비싼 레벨류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이 훨씬 더 비싸고 임금도 세고 한국이 임금도 더 잘 주고 노동 환경도 더 좋고 대우도 더 좋아요. 한국 호텔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저번에 일본 호텔에서 이직을 한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똑같은 비즈니스 좀 유명한 체인점인데 거기서 일하는 급료랑 노동 환경이 제가 요번에 후쿠오카에 있는 지점으로 같은 계열로 와서 일을 하다가 느낀 게 한국이 임금도 더 잘 주고 노동 환경도 더 좋다. 사람들은 어때요 좀? 한국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일본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의 관계가 또 이게 무시 못할 부분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가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솔직히 그 점에서는 일본은 지금 이제 3달밖에 안 됐고 실제로 일본에서 근무한 근속 수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저는 일단 한국에서 2년 호텔 업계에 종사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었고요. 일본 호텔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어요. 단 일본 지배인분께서는 좀 굉장히 전형적인 일본인 분이셨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전 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일본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지배인 분께서 원하시는 일본어 능력의 접객 언어. 네, 접객까지 가능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윗분들께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랄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를 못한다 이거를 용납을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네, 기본적으로 용납을 안 하시고 너도 똑같이 일본인이랑 동일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일본인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본인이 그 호텔에 취업했을 때는 같은 호텔 계열이고 한국 호텔에서 일본 호텔로 근무지를 변경을 했을 때 솔직히 업장 측에서는 본인을 보낸 이유가 한국인 접객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매니저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데 사실 본인의 특출난 한국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쪽으로 근무지를 변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고 너는 무조건 일본인이랑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본어도 똑같이 해야 된다. 아, 좀 요거는 머리 아프네. 어지럽네. 직장 상사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용납이 안 됐고요. 더군다나 거기서 일하시는 일본인 분들 중에서 한국어랑 영어를 서툴러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그분들 대신에 많이 응대를 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네, 확실히 좋은 인상은 안 가져주고 공에 대해서는 박했구나 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그쪽 일을 그만두고 원래 한국에 귀국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솔직히 일본인 중심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중심. 손님의 대부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구나. 네, 분위기가 다르고 즐겁고 너무 지금 행복하게 일본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주 고객인 그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진상이라 그러잖아. 진상의 수준이 한국 진상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좀 세다고 그러던데. 일단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느낀
느끼는 게 호텔에서 서비스적인 면에서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 일본 분들은 비즈니스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별 4성급, 5성급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님께서 전화가 걸려요. 손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인데 어떻게 갈 수 있어? 물으세요. 그럼 고객님 위치를 구글로 검색을 해가지고 고객님 여기서 방향을 트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시면 됩니다. 한두 살 자녀분 데리고 오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베이비 카트카가 필요하니까 호텔까지 수속을 해달라. 그 수속 처리를 전부 다 너희들이 해달라. 또 시작해가지고 유모차를 준비해달라 그러는 거죠? 맞아요. 호텔에 유모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텔과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수속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해줘야 돼요? 그럼 유모차를 구해 오는 거야? 사오든지? 렌트 가능한 렌탈이라도 해가지고 좀 가능한 사이트를 알아봐가지고 고객님한테 정보를 또 전달을 해요. 이러이러한 금액에 이러이러한 곳에서 렌탈이 가능하신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수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속 진행을 비용은 당연히 뭐 고객님께서 부담을 하시되 연결까지 다 해주는구나. 커넥팅을 전부 다 해드려야 돼요. 와, 이건 좀 충격이다. 한국 호텔에서는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 호텔과 관련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그 고객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끝냈었는데 일본에 오니까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모두 해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퇴근 시간이 늦어져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8시간만 일해야되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11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해야 돼요. 아, 한국에서는 8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를 일본에 오면은 부가적인 업무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구나. 제가 일했던 호텔은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일본에 온 지 3달 정도 됐는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어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 취업, 일본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모든 사실이 일반적이지 않고 모든 사실이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접 겪은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직장에서 근무할 때 핸드폰 잠깐 만지는 것조차도 조금 민감하다. 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도록 무전기를 씁니다. 빡세네요. 그건 좀 참신하긴 했어요. 참신하네 진짜. 일본 생활하면서 답답한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점 많죠. 저 얘기 들어보니까는 동사무소 일처리도 엄청 느리고, 네, 일처리 느리고. 전체적으로 일본을 생활하면서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아, 이런 거는 너무 답답하다, 한국이 이 지방이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호텔 일했었을 때는 호텔 관리 프로그램이 한번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복구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걸렸나 안 걸렸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일하는 일본 호텔에서는 시스템이 한번 다운이 돼가지고 체크인을 못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복구하는데 거진 1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걸 전부 다 수작업으로. 그때 동생이 있던 숙소에 내가 있었잖아. 호텔 체크인을 수기로 다 해가지고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답답하긴 했어 내가 봐도. 맞아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꼭 마이너버 카드를 만드시게 될 건데,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주민등록증이 이사를 하면은 그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어디로 이사한 주소만 적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마이너버 카드를 또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사를 해서 재발급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너버 카드를 한번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까지 등록 잡아서 1달 반에서 2달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되게 힘든 점도 많잖아 일본은. 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마이너버 카드를 요구를 하는데 이거 발급받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얘기 들었어. 엄청 느리다고. 맞아요. 엄청 느려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한국 동사무소 그런 업무 처리 집에서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렇지.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다 되잖아. 일본 그런 거 안 되죠. 그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이 IT, 인터넷 이거네. 살기는 한국이 좋고, 인터넷속도도 일본 휴대폰 5G가 제가 볼 때는 한국 4G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일본도 IT 쪽이 발달하고 했지만 인터넷은 한국이 한 수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너무 한국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질문이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국뽕을 엄청 견제하는 입장입니다. 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기 비판을 하면서 인정을 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나라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뽕을 굉장히 견제를 하거든요. 옆 나라인 일본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에서 3달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거론되는 혐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어도 못하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동생의 생각 아니면 경험했던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후쿠오카 왔을 때 혐한 데모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선이는 돌아가라, 이런 데모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봤었다가 2015년부터는 나고야에서 생활을 해서 2015년에도 한번 봤었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혐한 데모가 없어졌어요. 일본 정부에서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데모를 못하게 막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혐한 경험은 이제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혐한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가, 내가 경험해본 바로도 그렇고 동생이 지금 얘기해준 데도 그렇고 혐한은 아주 일부분의 특이한 사람들 고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생활했을 때 일본의 장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하고 다른 무언가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거든요. 이 친구는 본인의 생각을 용기 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친일판이 뭐니 제발. 저 한국 좋아합니다. 저희 애국자예요.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외화벌이 하고 있잖아요. 외화벌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응원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본에서 사는 장점이랑 일본어를 쓸 수 있다. 제가 쉐어하우스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쫑쫑 형님처럼. 이 친구 지금도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그 덕분에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남자애가 자위대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국 들어오잖아. 그러면 국정원 이런 데다가 네. 넘겨줘. 그러면은 국위 선양하는 거니까 내가 또 간첩질을 시키고 농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자위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입대하라고 이게 권고도 하고 광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자전거 타기나 일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거든요. 그런 거 타고 다니기 좋아요. 길이 잘 돼 있어서. 길은 솔직히 한국 길이 좀 더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전자분들이 좀 친절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유가 교통비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교통비 문제도 있어요. 저도 그 교통비 문제 돈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단점이자 장점이네. 그 덕분에 건강합니다. 쉬는 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쫑쫑 형님 덕분에 아. 같이 여행 다니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친구라면은 후쿠오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같이 소주 한잔 먹으려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동네를 이제 좀 걸었는데 고개 후쿠오카 와서 정말로 많이 돌아다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쁜 거야. 너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쫑쫑 형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외국에서 혼자서 대학을 나오고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외화벌이 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한국 외국인 노동자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까. You want to take a video night in culture? Taking video? 야쿠자나? 大丈夫だと思う。 아주 maybe? maybe? maybe?